이어서 박문환의 증시 퍼즐 가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박문환 팀장입니다. 그동안에 주로 해외 증시 움직임이라든지 글로벌 자금시장 동향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물론 거기만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최근에 우리 중소형주의 상대적으로 차별화, 소외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 그래요. 박문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렇게 대형주 또 가는 주도주들만 거기서 돌고 도니까 말이에요. 코스닥 중소형주 가신 분들이 차별화를 많이 느끼시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금융위기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대한 배려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병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좀 심각한데요. 흔히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명목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 크게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이 정도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돼서 낮은 등급의 회사들도 금리가 낮으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한 상황이 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아주 일반적인 현상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을 보면 AA 등급 마이너스 등급의 스프레드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 신용 스프레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거의 10%대 이전이 적용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진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코스닥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이자 비용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만 건강한 회사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건강한 회사의 기준인 이자 보상 비율 3배수 이상의 종목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결국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즉 영업이익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업의 비용의 그 과도한 집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이익은 재정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런 구조적인 영업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오래 갑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는 유능도감, 즉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정치라면 작은 힘을 들여서 돈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수록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꼬를 계속 퍼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감세가 유행입니다. 저 역시 케인지안적인 대책을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감세를 크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감세를 한다면 실제 GDP가 아니라 잠재 GDP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를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감세를 들고 나오면 또 부재를 펴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세가 잠재 GDP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파를 막론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우량 회사들은 지금 당장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달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약간의 도움만으로 큰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미만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세제 혜택을 당할 수만 있다면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정크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고, 코스닥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 대장의 작은 돈을 들여서 잠재 GDP를 상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상승을 통해서 부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문환 팀장님이 제시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테이프를 방송하시고 나면 녹음해가지고 국회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감세라든지요, 이제 정책적인 현안이 해결될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당장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의 코스닥 소외 현상은 당분간 갑니까? 어떻게 되냐 됩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돈이란 친구들은 마치 누웃대와 같아서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트리플 D 등급 이하로 돈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었으니 서서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움직일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트리플 D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확인하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HTS에서는 회사채 스프레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인 다음에 코스닥은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그 상승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습니다. 동양증권증권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